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오늘 공부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게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했습니다. 등록 절차 중에서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가 있었죠. 우리 암기 프린트는 3번에 있습니다. 3번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자본금 5천만 원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 14조에 규정된 의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모든 임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사무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확보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한 문제 출제되고요. 결격사유 12가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이 있고요. 여기서도 출제되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1등록 1사무소입니다.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됩니다. 다만 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지사, 지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사무소도 가능한데 공동사무소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법인의 겸업 제한, 법인의 겸업 제한, 이게 시험에 나올 확률, 우리 암기 프린터는 24번에 있습니다. 법인은 6가지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6가지 외의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인이 있는데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입니다. 그리고 인장 등록, 개인의 경우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고,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한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6월 초과 무단 휴업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3개월 초과 무단 휴업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전속 중개계약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되고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한 문제, 확인 설명 한 문제, 계약서 한 문제,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2문제, 금지행위 한 문제에서 3문제, 중개보수가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오늘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중개계약이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200페이지에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있는데, 일단 중개계약이 뭐냐 하면,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간에 맺는 계약이 중개계약입니다.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뢰인 간에 맺는 계약이 중개계약이고, 개업공개사 상호간에 맺는 계약, 개업공개사 상호간이 아니라 의뢰인 상호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거래계약은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이 있죠. 현실적으로는 임대차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매보다는. 자, 매매계약, 즉 거래계약하고 중개계약이 다르다는 점. 중개계약은 현실적으로 중개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중개사무소에 들어가서 집 좀 팔려고요 하면 개업공개사가 잠깐만요 해가지고 매물 접수대장 꺼내놓고 어디에 있는 집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죠. 현실적으로 주로 말로 구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을 할 때 손님이 왔길래 젊은 여자분이 왔는데 이렇게 하고 전화 연락처 좀 주세요 하니까 연락처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름은 어떻게, 성함은 어떻게 되시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아저씨 이름은 왜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아저씨 이름 왜요? 하는 게 지금 우리 202페이지 한번 보세요. 202페이지. 202페이지에 보면 이게 일반 중개계약서죠. 일반 중개계약서 그 맨 밑에 보면 의뢰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적는欄이 있잖아요. 제가 만약 이름 물어봐가지고 이름 알려줬으면 생년월일은요 이렇게 또 물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전화번호 묻고 이름 묻고 생년월일까지 묻는 경우는 거의 없죠. 현실적으로.
아마 물었으면 더 제가 욕 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관행이. 우리나라는 그냥 구두로 연락처만 묻고 이름도 심지어 못 묻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적느냐 하면, 만약에 개업공개사가 열심히 소개해가지고 거래를 성사시켰는데 자기들끼리 직접 몰래 만나서 계약해버리고 중개 보수 안 주면 달라고 소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송하려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적어야 돼. 소장에는 소송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다 적어야 된다고요. 그 생년월일만 있어도 동사무소에 가서 소장 접수한 거 가져가면 주민등록 초본 떼오라고 그래요. 법원에서 떼줘요. 그 앞에 생년월일이 있기 때문에, 이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외국에서는 전부 다 이름,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적는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전화번호만 물어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요. 중개계약을 하면서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면 예, 연락처 주세요. 이거 끝이잖아요. 이름도 안 묻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요. 몰래 계약해버리고 중개보수 안 주고 끝나더라도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 받기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몰래 계약했는 것도 했는지 안 했는지 알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본다면 바람직하지 않죠. 연락처까지 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 202페이지에 있는 일반 중개계약서 여기다가 문서로 적는 게 좋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도 한 번도 못 적어봤어요. 말로만 구두로만 중개계약을 체결해봤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는 보면 저는 중개사무소 들어가는 것도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간판 사진 찍어 와가지고 집에서 그냥 전화로 팔겠다 내놓고 이렇게 했어요. 전화로도 많이 하죠. 그 우리나라가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반 중개계약이. 미국이나 외국에는 거의 독점 중개니까 다 문서로 당연히 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 그 우리 교재 200페이지부터 일반 중개계약이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 201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1번에 보면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개업공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요청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입니다. 요청받은 의뢰인은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201페이지 우리 기본서 중간에 2번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 보니까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할 수는 있는데 이 법정 서식이 있지만 보존 의무 없고 또 이 일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될 의무도 없다. 조금 전에 202페이지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은 보셨잖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걸 안 적고 전부 말로만 우리 집 팔아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사용할 의무도 없다. 자,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거기 202페이지 3번에 보면 유효기간 3번에 보니까 유효기간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전속 중개계약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필수적 기재사항이 20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물가 수준. 자, 암기사항인데요.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물가 수준입니다.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물가 수준. 같이 한번 시작. 물가 수준. 이 네 가지가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시험에는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자, 이제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게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전속 중개계약 보기 전에 202페이지 일반 중개계약서 그 서식 1번 을의 의무사항, 2번 갑의 권리 의무사항. 을이 개업공개사고 갑이 의뢰인입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갑입니다. 항상 을의 의무사항인데 1번 을은 중개상물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된다. 개업공개사가 팔리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번 갑의 권리 의무사항. 갑이 의뢰인입니다. 손님입니다.
이 일반 중개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여러 군데 팔아달라고 내놓잖아요. 한 군데만 내놓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갑은 의리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조해야 된다. 협조 안 해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언적 의무로 협조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거 1번, 2번만 전속중개계약하고 다릅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이제 할 텐데, 전속중개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전속중개계약 204페이지 중간에 그 양가로 1번 전속중개계약이란 204페이지 중간에 있죠. 양가로 1번 전속중개계약이란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연예인들이 매니지먼트사에 전속을 하죠. 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맡기는 게 전속이라고요. 여기저기 팔아달라고 내놓는 게 아니라 한 군데만 딱 팔아달라고 정해서 내놓는 게 전속중개계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위에 양가로 1번에 전속중개계약은 체결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라고 칠판에 적어놨죠. 전속중개계약은 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첫 번째 줄에 있죠. 205페이지.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맨 뒤에 보면 임의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양가로 3번 205페이지 맨 위에서 한 7번째 줄에 전속중개계약은 매도 의뢰인하고만 체결합니까? 매수 의뢰인하고 체결합니까? 누구하고 해요? 전속중개계약을 현실적으로는 매도인하고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양가로 3번에 보면 법적으로는 매수 의뢰인하고 할 수도 있다. 매도 의뢰인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팔 사람은 팔아달라고 매물을 내놓는데 살 사람은, 제가 중개사무소에 근무해 보니까 뭐 집 30평짜리 아파트 신축 있습니까? 물어보고 없는데요 하면 나오면 연락 주세요 하고 연락처 주고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른 데 알아보고 올게요 하고 가버리죠. 그러면 와요 안 와요? 시험에 나오면 안 와요 하면 X,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고객 의사결정은 고정적이다 X, 유동적이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안 올 가능성이 많죠. 백화점에 옷 보고 다른 데 갔다 올게요 하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거의. 그래서 중개사무소에서는 마지막 손님 받는 사람이 훨씬 유리해요. 다른 데서 구경 다 하고 지쳐가지고 이제 포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아무거나 나오면 그냥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때 맨 마지막 받은 사람이, 손님 받은 사람이 거의 계약한다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05페이지 중간에 3번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 아까 일반 중개계약하고 똑같죠? 일반 중개계약 표준 서식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5페이지 기본서 맨 밑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체결하면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3년 보존해야 된다. 이 칠판에 적어놨네. 전속중개계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임의규정인데, 만약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3년 보존해야 되고, 3년 보존하지 않거나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동그라미 1번 3년 보존입니다. 206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정보 공개를 안 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어디다 정보를 공개하냐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입니다. 이게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기억 206페이지 위에서 1번째 줄 동그라미 2번에 기억 보니까 정보망 또는 여기 또는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시험에 미시라고 해서 X로 출제했습니다. 미시 아니고 또는입니다. 또는. 둘 중에 한 군데만 공개해도 되고 두 군데 다 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죠. 또는은. 미시라고 하면 둘 다 해야 되고요. 그럼 현실적으로는 전속중개계약을 하는 경우도 없지만, 한다면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하지 일간신문에는 광고비 내야 되잖아요. 정보망에 매물 올리는 거는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자기들끼리 쓰는 정보망이니까 월 서버 사용료만 냅니다. 월 2만 원, 2만 얼마, 2, 3만 원 정도 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정보망에 공개하는데요. 일간신문에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입니다. 기억에 보면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자유지만 체결한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 자,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7일 이내 정보 공개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206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있네요. 기억, 니은 박스에 있는 거. 기억, 니은을 저는 지금 1, 2, 3번으로 적어놨습니다. 찾았습니까? 206페이지 맨 밑에. 자,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자유인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으면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3년간 보존해야 되고 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자, 공개해야 될 사항 이게 시험에 많이 출제됐는데요.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입니다. 특상태, 조건, 공금 같이 시작. 특별한 상태를 조건으로 공금을 사용해라.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전속계약을 맺은 조건, 가수 조건이 있다더라고요. 조건이 지금 설명절에 특별한 상태의 뭐 선물을 샀다. 하여튼 암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 번 더 특상태, 조건, 공금 시작. 특별한 특정, 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입니다. 벽면 도배 상태. 바닥면의 상태는 X입니다. 바닥면의 상태는 확인 설명을 하지만 정보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관계, 단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임대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특상태, 조건, 공금 한 번 더 시작. 특상태, 조건, 공금 확인 설명이 아니라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입니다. 권리관계 중에서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 우리 206페이지 맨 밑에 밑줄 치세요.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다만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치세요. 자, 한 번 더 특상태, 조건, 공금 시작. 네, 7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면 임취가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모두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한 번만 더 특상태, 조건, 공금 시작. 자, 그 다음에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 개업공개사의 의무입니다. 개업공개사의 의무 세 가지가 있고 의뢰인의 의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205페이지에도 있는데 여기 서식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죠. 서식을 보겠습니다. 210페이지 서식을 보면 서식이 맨 위에 1번 의뢰 의무사항이 개업공개사고 2번 갑의 의무사항이 의뢰인입니다. 자, 의뢰 의무사항인데 개업공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2회 하면 X입니다. 2주일에 1회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4일 날 팩스로 통지하였다. 기출문제 8회 때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옵니다. 2주 안 넘었고요. 문서로 해야 되는데 팩스도 문서에 준하는 걸로 본 겁니다. 다음 중 틀린 것 잘못한 걸 고르시오 했는데 잘못한 건 없다고요. 아직 2주 안 넘었으니까 10월 1일 날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10월 14일 날 팩스로 통지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는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공개한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210페이지 맨 위에 의뢰의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뢰 개업 공개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210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에 있죠.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됩니다. 중개보수를 안 받아도 확인 설명해야 되고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0페이지 거기에 2번 갑의 권리 업무사항입니다. 갑 의뢰인입니다. 의뢰인. 자, 갑 의뢰인이 을개업공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 놓고는 전속을 맺은 을개업공개사가 아닌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중개보수 100%. 100%라고 하면 이 A개업공개사가 100만 원 받기로 돼 있는데 A하고 A가 아니고 을하고 전속을 맺었고 을이 중개를 했으면 100만 원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 전속을 맺은 을이 아닌 다른 병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갑이 이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100만 원 줘야 된다고요. 위약금. 지금 이것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전속 중개계약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외국에는 전부 독점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속보다 더 강력하게 개업공개사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규정 제도죠. 자,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켜준 의뢰인 A와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다이렉트로 직접 거래를 하더라도 역시 직접 거래하더라도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두 개 다 1번, 2번입니다. 여기 2번은 사실 이제 제가 3번으로 적을 텐데요. 그러나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을하고 전속을 맺어놓고는 이모한테 팔았다, 고모한테 팔았다, 친구한테 팔았다 이렇게 하면 중개보수의 여기 지금 칠판에 적어놨죠.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합니다. 스스로 발견한 경우는 위약금도 없고 보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외국에는 무조건 누가 계약을 성사시켰든지 간에 무조건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거 독점 중개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외국은 아예 매도인 전화번호까지 다 공개해놨어요. 매물 공개할 때, 매물 올릴 때. 우리나라는 연락처 같은 거 안 적어놨잖아요. 누군지 그냥 전망굿, 올수리, 즉시 입주 가능 이런 것만 적어놨지 구체적으로 안 적어놨다고요. 왜? 직접 거래해버리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광고비 시험에 기출문제 나왔죠. 이렇게 광고비를 60만 원 지출했는데 이모한테 팔았다. 이게 중개보수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100만 원 벌려고 60만 원이나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모한테 아는 사람한테 팔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받을 수 있냐? 시험에 출제됐어요.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50만 원 받을 수 있다. 60만 원 받을 수 있다. 25만 원 받을 수 있다. 30만 원 받을 수 있다. 110만 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1번부터 5번 기출문제 지문인데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얼마요? 아니 괜찮아요. 말씀하셔도 돼요. 60? 50요? 네, 지금은 좀 틀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지금 틀려야 나중에 맞출 확률은 더 높아요. 처음부터 다 100점 받아버리면 10월달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성격을 조금 느긋하게 할 필요도 있어요. 이게
뭐 공무원 시험이나 다른 뭐 예를 들면 교원 임용 시험 이런 거는 고득점을 해야 상대 평가니까 합격을 하는데 우리는 절대 평가니까 60점만 받으면 돼요. 우리 동료지 적이 아니라고. 같은 다른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합격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합격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면 안 되고 좀 느긋해야 돼. 모르는 거 있으면 넘어가야 되고 성격이 대충 하는 분들이 오히려 합격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완벽한 분보다 통계를 보면 너무 완벽하면 못 버틴다고 10월 달까지 자기 성격상 막 이거는 도저히 막 완벽하게 다 모르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아니면 아예 고득점으로 합격하고 근데 고득점으로 합격한 분들이 오히려 현업에 나가서 돈은 더 못 버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통계를 보면. 예, 답은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만약에 비용을 그러면 30만 원 지출했으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30만 원. 중개보수는 100만 원인데 비용을 30만 원 지출했는데 그냥 이모한테 팔았다 이렇게 하면 이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얼마 받을 수 있냐고요? 30만 원이죠. 이 셋 중에서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셋 중에서 적은 금액을 여기 적어놨어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는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 지불한 거 없으면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비용을 60만 원, 70만 원 지출해도 최대가 50%까지만 비용을 인정해 준다고요. 계산하는 게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계산하는 거. 똑같은 내용을 지금 시험 볼 때까지 5번 합니다. 5번.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거는 다 이해돼요. 학개론 계산하는 것도 하는데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하고 일반 중개계약을 봤는데 시험에는 전속 중개계약이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전속 중개계약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장려하기 위해서 계속 시험에는 내고 있어요. 거의 지금 현실적으로는 전속 중개계약을 잘 안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12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게 뭐냐면 213페이지 맨 위에 첫 번째 줄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밑줄 치세요.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214페이지 보면 그 맨 위에 정보망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먼저 214페이지에 있는 정보망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망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정보망이 있으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그림 214페이지 그림 여기 지금 그려놨어요. 정보망이 있으면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자, A 개업공개사에게 매도 의뢰를 했습니다. 팔아달라고 하니까 A 개업공개사가 매물을 정보망에다 올렸습니다. 그러면 매수 의뢰를 받은 사달라고 의뢰를 받은 개업공개사가 정보망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가지고 매수인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연락할까요? 매도인한테 살 사람 있다고 직접 연락을 할 수가 없죠. 연락처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인적사항을 공개해버리면 직접 매도인한테 연락해버리면 이 매물 올린 A개업공개사는 중개보수를 못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연락처는 공개하지 말라고 돼 있고요. 그러면 손님 있다고 이 A개업공개사한테 연락하면 A개업공개사가 매도인한테 팔 건지 물어보고 판다고 하면 계약이 성사되고 계약 성사되고 나면은 정보망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정보망에서 계약 체결한 걸 통보해가지고 정보망에서 삭제를 해야 된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보망은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보망은 한방 PC 버전 하나밖에 없고요. 지금 중개업소에서 쓰고 있는 정보망은 다 사설 정보망입니다. 그냥 개인이 서버 사용료 내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점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하는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으려면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정받지 않고 운영을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자, 이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절차인데 우리 기본서는 216페이지 그 중간에 박스 지정 절차 해가지고 그림 나와 있죠. 그걸 여기 지금 칠판에 그려놓은 거예요. 지정 신청을 지정 요건을 갖춰가지고 지정 신청을 하는데 지정 요건은 부가통신사업자여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가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합니다. 지정 요건을 갖춰가지고 그러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하고요. 만약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반려하겠죠. 그러면 지정서를 30일 이내에 교부하면 이게 그래서 30일, 3월, 1년 이 숫자 중요합니다. 지정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이게 이런 요건을 갖춰서 지정받은 업체는 지금 하나밖에 없다고요. 한방 PC 버전, 나머지는 그냥 사설 정보망이 되겠습니다. 예, 한방, 다방, 직방, 네이버 부동, 예, 한방 PC 버전이 한방 스마트폰 어플은 정보망이 아닙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매물 볼 수 있는 것은 정보망이 아니죠. 개업공개사 패스워드 아이디로 로그인해야 볼 수 있는 게 정보망이라고요. 우리 중개업소에 가면은 개업공개사들이 컴퓨터 화면 보고 뭐 집 있다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정보망이라고요. 뭐 네이버 부동산이니 이런 거는 일반 국민들도 다 매물 볼 수 있잖아요. 네이버 부동산, 호객노노, 직방, 다방 이런 거는 아무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직거래 사이트라고요. 실제 지금 개업공개사들이 전부 다 광고비를 직방이나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다가 광고를 하잖아요. 그 전화해보면 그 매물 올라와 있는 거 전화해보면 다 중개업소에서 올린 거죠. 중개업소에서 광고비 내고. 예, 시험에는 뭐 한방, 직방 이런 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인 이름이니까. 자, 지정 요건이 중요합니다. 214페이지 지정 요건 214페이지 맨 밑에 지정 요건 4개 있죠. 예,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 빼기 2는 3이다. 5 빼기 2는 3이다. 500명 이상 전국적으로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입니다. 5 빼기 2는 3이다. 이게 500명이 2,500명이었다가 1,000명에서 지금 500명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바뀌었는데 지금도 이게 이 500명을 회사 차리기도 전에 500명한테 등록증 사본을 받아야 된다고 이용가입 신청했다는 걸 회사 차리기도 전에 뭐 하려고 물어보면 거래정보망 운영하려고 거래정보사업자 되려고 이렇게 미리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한방 PC버전 하나밖에 없다고요.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도 이걸 결국 운영 못했어요. 지금은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물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통폐합됐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협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2개 있다가 이게 이렇게 지정 요건만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 지정을 받지 않고 운영을 해도 처벌 규정은 없다고요. 좀 웃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지정 요건을 완화하든지 그러면 지정 안 받고 운영하는 업체를 처벌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인원수가 계속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입니다. 시험에 기능사, 산업기사 X 1인 대신에 2인 X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공인중개사 1인 이상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하면 X입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인데 이 컴퓨터 설비 시험에 3번 나왔는데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개업공개사의 컴퓨터 용량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X입니다. 회원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메인 서버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커야 되는 거지 개업공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닙니다. 메인 서버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216에서 217, 216페이지. 밑에 그 거래정보사업자 의무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으면 안 됩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의뢰받아서 공개하면 그건 직거래 사이트죠. 의뢰인한테 직접 의뢰받아서 정보 공개해버리면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의뢰인으로부터가 아니라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의 하나의 공개를 해야 됩니다. 216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1번에 있잖아요. 밑에서 한 7번째 줄에 양가로 1번에 있죠.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의 하나의 공개해야 됩니다.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별적으로 정보 공개하는 게 왕따 시키는 거거든요. 그 지금 사설 정보망은 왕따를 시키고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이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예를 들면 이천공인중개사회 이런 모임이 있어요. 친목회가 예를 들면, 그럼 그 자기 친목회 회원들끼리만 정보 공개하고 친목회 비회원들은 정보 공유를 안 한다고요. 근데 한방 PC 버전, 이 합법적으로 지정받은 한방 PC 버전은 개업공개사이기만 하면 모든 개업공개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정보를. 물론 조금은 차별을 하더라고. 돈을 회비를 낸 사람들은 좀 더 뭐 정보를 많이 보고 이렇게는 있긴 있는데, 어쨌든 개업공개사들은 원칙적으로 한방 정보망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차별하고 있는 정보망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업에서는 이 정보망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업소를 인수해야만 영업을 하기가 좋다고요. 회원업소 인수하려면 권리금이 몇 천만 원 더 비쌀 수가 있어요. 비회원업소보다. 결론적으로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친목회 회원들끼리만 보고 있다고요. 그 여러분들도 개업하려면 친목회 회원업소를 인수해야 되지, 그냥 비어있는 식당 자리에다 차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왕따 된다는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 말라는 거는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걸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 지금도. 자, 정보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비회원들은 현실적으로 자기가 차별당하는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 비회원은 아예 로그인 자체가 안 되니까. 뭐 레저, 트래비 이런 걸 저도 써봤는데, 써보면 뭐 다른 지역의 거는 아예 보지도 못하게 다 막아놓고 그 자기 중개업하고 있는 그 지역만, 회원들은 그 지역 것만 볼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입니다. 217페이지 맨 위에 있는데요. 양가로 1번, 개업공개사는, 저는 동그라미 1번인데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그리고 2번에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해야 되고, 삭제 안 하면 계속 허위매물이 공개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허위매물 공개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직방이나, 심지어 처벌받은 사람 저한테 연락 온 거 보니까 자기 블로그에다가, 자기 네이버 카페에다가 매물 올려놨는데 거래 성사됐는데 삭제 안 했다고 바로 누가 민원 넣어가지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았대요. 그건 누가 했겠어요? 그 사정을 아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겠죠. 같이 공동중개를 했던 개업공개사나 의뢰인 중에서 할 겁니다. 제3자는 잘 안 하죠. 아무 자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잘 안 합니다. 사실은. 자, 개업공개사의 경우 정보망에서 삭제를 안 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정보망에 정보 거짓 공개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라고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뭐 다방이라든지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다가 허위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데 정보망에다가, 그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하고 업무정지하고 뭐가 더 타격이 커요? 개업공개사한테는 업무정지죠. 6개월 동안 문 닫아놓고 월세 계속 내고 하는 게 훨씬 더 타격이 크죠. 그 개업공개사들이 보는 정보망에는 반드시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현업을 해보니까 삭제 잘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왜 삭제 안 했냐? 괜히 손님한테 실컷 설명하고 집 있다고 했는데 가보면 다시 전화해가지고 그거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매수인한테 임차인한테 설명하기 전에 미리 그 매물 올린 중개업소에 연락해가지고 그 매물이 지금도 있냐 물어보고 해야 돼. 설명부터 다 해놓으면 나중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뢰가 깨지잖아요. 손님한테 방 있다고 했는데 보면 연락해보니까 없다고 하면 아직도 그 거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보망에서 삭제 안 하는 개업공개사 분들도 있어요. 간혹. 그러면 업무 정지라고요. 자,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217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붙어 있는데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운정 1해 같이 시작.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1년 이내에 정보망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해산, 사망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부운정 1해 한 번 더 시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자, 그리고 지정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해야 됩니다. 청문, 들을 문이 청문입니다. 들을 문. 예를 들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거 맞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고 그 사람 사정을 들어봐야 됩니다. 예, 듣는 게 청문입니다. 다만 사망, 해산, X 이 말은 죽고 없는 사람한테 들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없잖아요. 들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청문 안 해도 된다고요? 듣는 게 청문이다. 묻는 게 청문 아니고요. 들을 문. 국회 인사청문회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청문이 듣는 게 청문입니다. 부운정 1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218페이지 218페이지인데요. 행정형벌입니다. 여기 앞에 우리 앞에 다 적어놨죠. 운영규정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고요. 정보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지정도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218페이지 위에 행정질서벌, 밑에 질서벌은 과태료를 질서벌이라고 합니다. 행정형벌은 징역벌금을 행정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18페이지 우리 교재 맨 밑에 그 박스에 보면 박스에 거래정보사업자와 개업공개사가 있는데 똑같은 거짓 정보를 공개해도 개업공개사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또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프린터, 암기 프린터 55번에 6번, 7번 보십시오. 암기 프린터 55번에 6번, 7번. 55번에 6번에 보면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지정 취소할 수 있고 플러스 1.1이 뭡니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거짓 정보 공개한 개공이 개업공개사를 말하는 겁니다.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 공개하는 게 주업이잖아요. 자기 주된 업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업공개사가 정보를 거짓 공개하는 것은 실수했다고 보고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징역벌금은 아닙니다. 암기 프린트 55번에 6번, 7번 밑줄 지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상 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